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이 급락을 해서 이걸 이제 좀 최근에 묻는 문의가 많았어요. 보시면은 이 NC소프트는 그동안 뭐 참 보면 얘는 계속 481선만 오면 지지를 받으면서 참 잘 올라갔어요. 쭉 하고 올라가다가 이 100만 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근데 LG 화학도 100만 원 찍고서 이제 이 비실비실 거리고 이제 떨어지듯이 이 NC 소프트도 좋다 하니까 이제 100만 원을 찍었는데 저는 이 게임을 잘 몰라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그 이 블레이드 소울 2? 예. 불소 2. 예, 이게 이제 흥행의 참패가 된다 하면서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시키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갖고 계신 분이 이 거의 한 90만 원대 갖고 계신가 봐요. 이때 막 좋다 해가지고선 간다 그런다 해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슬금슬금 떨어지다가 이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악재죠. 예, 이런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 근데 보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 이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엄청나게 그때 급등을 했잖아요. 이 항상 이 매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는 항상 꼭대기에서 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카카오 게임즈를 이 오딘이란 게임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런 걸 모르는데 이게 게임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그걸 아는 애들은 알잖아요. 저는 게임을 전혀 몰라요. 예. 예, 흔한 뭐 리니지 이런 것도 이름만 리니지라는 거를 주식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도 이게 화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소 2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주식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항상 매수 시점이 이 그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 홍주식에서 말씀드릴 때 요때였어요. 딱 요때. 그죠? 돌파할 때 이제 전고점 돌파했는데 거래량 터지니까 뭔 일이 있다. 그럼 조정시 잡아라. 그랬더니 쫙 그다음부터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NC소프트는 이미 100만 원 찍었어요. 100만 원이라는 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어떤 주식이 1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와, 이제 그냥 꼭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못 돼요. 우리나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쉬고 NC소프트가 이 10만 원짜리가 이 100만 원까지 10배가 매년 10만 원씩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꾸준히 올라오다가 이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찍은 종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는 사실은 이제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종목이 된다.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게 100만 원 찍은 종목들. 자,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엔벨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딱 여기 이제 이 20에 20 엔벨이에요. 이 20에 20 엔벨이 아주 이제 또 지지력이 끝내줍니다. 자, 그런데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잖아.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지수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V자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으니까 이 NC소프트가 돌려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 LG화학하고 똑같아요. 5일선을 타야 돼요. 이렇게 5일선이 내려올 때까지 얘가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65만 원 근처에서 버티다가 5일선을 갖다가 올라타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이 낙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낙폭이 보세요. 이렇게 낙폭이 지금 이때 이만큼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폭이 조금씩 줄어들죠. 처음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지고 점점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은 이제 엄청 터져요. 예, 그만큼 갖다 지금 집어 던지는 매도세가 아직은 많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단봉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이제 이 매도세는 일단 다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이 90만 원까지는 가기는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요. 예. 그래서 NC소프트에서 이제 나중에 또 신작이 좀 좋은 게 나오고 인기를 끌게 되면은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만
한번 노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90만 원권이다. 그러면은 90만 원에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반등이 좀 나오면은 손실을 줄여서 이 매도를 할 것이냐. 또 일단 48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 나오다가 갔는데 481선 깼기 때문에 481선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될 수 있겠죠. 또 이게 V자로 반등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참 시간을 걸려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인 다음에 비중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덜어내는, 비중을 줄이는,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이 일단은 이제 한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은 비중이 많다, 추가로 더 태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는 매도는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이건 또 5일선을 타서 조금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까지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요. 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쭉 가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다 하니까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컸어요. 자, 지수가 이제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었고, 자,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 특별히 이제 솔루스 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급을 쫙 보니까 최근에 뭐 이게 주가가 이제 고점 찍고선 조정이 나오게 될 때니까 일단 물량을 좀 팔아야겠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67,500원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칠 때 꼭대기에서 사요. 참 희한하게. 참 이때만 사더라도 막 더 갈 것 같거든. 막 좋다는 얘기 나오고. 근데 항상 보면은 꼭 이제 떨어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네 이런다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맞아 1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잘 샀네 또 이래요. 그러니까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 때는 판단을 못 해요. 떨어지면은 거기가 고점이었고 올라가면은 거기가 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다 저점이다는 말은 상대적인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는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엔벨로프 기법 같은 것도 가르쳐 드렸는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슬슬 이제 엔벨로프 근처까지 이제 옵니다. 여기 중심선, 엔벨로프 60일선 다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해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 일단 또 21선 부근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67,500원에 사셨으면은 조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고선 62,500원 부근이 오면은 비중을 줄이고 여기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하고 요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해야죠. 다시 다 팔고 또 내려와서 저점에서 타이밍이 오는 종목들, 자리가 오는 종목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호텔 신라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지금 호텔 신라를 이 10만 원에 사셨대요. 10만 원에. 보니까 이때 이제 한참 좋다 해가지고선 간다 해서 이제 사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확진자가 확 갑자기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확 떨어졌죠. 지수까지 떨어지면서 다 떨어졌지만 481선을 딱 근처에서 지지를 하니까 또 21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백신에 관련된 접종률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슬슬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만 원까지는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21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21선 맞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저점, 요 저점이요. 여기 요거 한 86,000원권 되는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이게 계단식으로 이게 사감사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때도 61선 맞고 떨어졌죠. 61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것만큼 판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들고 가는
혹시나 이제 60일선 넘을까 싶어서 조금 더 들고 가는 요런 전략이 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보내주신 게 이게 동국제강이 있어요. 이게 보면 철강주들이 지난번에 항상 보면은 이렇게 날아갈 때, 이 진짜 철강주가 지난 또 이 봄에 4월 달엔 또 최고의 이 랠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동국제강이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 항상 보면은 이런 꼭대기에서 삽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25만 원에 이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1선 찍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뭐예요? 쌍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최소한 쌍바닥, 쌍봉 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쌍바닥이 나오면은 아, 바닥권이구나, 이제 올라갈 때가 됐구나. 또 이 위에서 쌍봉, 이 봉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요 봉우리 두 개 나오면은 아, 떨어질 때가 됐구나. 요런 종목들은 봉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갔는데 항상 이 고점에서는 온통 장밋빛 전망이 나와요. 예. 절대 동국제강이 이렇게 올라갈 때, 동국제강 25,000원, 뭐 26,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TV 경제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 여러분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는 게 아니라 슬슬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쌍봉이 나왔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냥 저는 이제 여기서 산다 그러면 말리죠. 사는 게 아니라 슬슬 이제 매도의 관점이다. 자꾸 그래서 이제 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보면은 여기서는 각종 장밋빛 전망이 나와요. 철강 가격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뭐 중국이 어쩌고 이러면서 막 계속 철강 가격 오른다, 뭐 더 좋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요, 안 올라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보니까 엔벨롭에서만 반등이 따박따박 21선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최근에도 엔벨롭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추세 전환이 되려 그러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직전 고점이 점점 고점이 낮아지죠. 예. 이러면은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엔벨롭에 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나마 손실을 줄여가지고 빠져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고, 지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21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서 61선 직전 고점인 22,000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요거 되든지 아니면 떨어지면 밑에서 추가 매수하든지. 지금으로서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냥 반반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까지는 또 딱 올라왔어요. 엔벨 찍고선 21선까지, 엔벨 찍고선 21선까지는 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패턴대로는 다 왔다. 그렇다면 여기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나마 수급이 좋네요. 외국인이 쫙 들어왔네, 기관하고. 그러면은 요번에는 61선 넘기를 한번 기다려 봐요. 그래서 61선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했다가 이 근처 오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가지고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국제강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 좀 많이 보내주신 종목들, 최근에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절망이었다가 이제 희망으로 약간 이제 변화를 또 싶으니까 이제 한 번씩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영상으로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